위기라방 18강입니다. 2부 방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건 현재 동부지방법원 사건인데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경매 신청권자 확인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맨 먼저 쭉 내려와요. 내려오다 보니까 경매 신청 누가 했노? 경매 신청 누가 했노? 해서 보시자 이거죠. 그러니까 1순위 저당권이 있고 중땡땡땡인데 중소기업은행인가요? 1순위 저당권자 경매 신청 이런 괜찮아요. 그냥 뭐 무역료도 필요 없고 그냥 저 뭡니까 저 대변자도 필요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필요 없다는 거. 또 나아가서 2순위 저당권자 엄마야 또 이중으로 또 팍 경매 신청해 버리는 거죠. 이중으로 또 강제경매 있네. 또 강제경매 누가 신청해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요. 강제경매니까 가압류권자 중에 김땡땡 씨는 없고, 그러니까 아마 이분 같은 경우는 가압류를 강제경매 신청한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뭐 가압류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판결문 등 집행권한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단지 이제 이분 입장에서만 경매가 진행되었다더라 이래 했을 때는요, 일단 그 경매 신청권자가 김땡땡 가압류권자시니까 이 사람보다 먼저 우선 변제권을 가진 권리가 뭡니까? 4억 3천하고 5억이니까 얼마입니까? 9억 3천이잖아요. 그죠? 이 물건 최소한도 뭐 9억 3천만 원, 요 언저리에서, 만약에 낙찰 금액, 최저 가격이 이렇게 형성된다면요. 위로 올라가 볼게요. 보세요. 나와 있잖아요. 봐가지고. 9억 3천만 원인데, 만약 강제경매만 들어왔다 하더라 그러면요. 1차 감정가 6억 1,600이잖아요. 이거 경매 진행이 안 돼요. 경매 진행이 될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여기, 밑으로 쭉 내려와다 보니까 1순위와 2순위 저당권자가 이렇듯이 막 이게 경매 신청 누가 했노? 이거 진짜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경매 신청 누가 했노? 그러니까 1순위와 2순위가 요거 나중에 했네. 아이고 이뻐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고 이뻐라 이때 뭐다 무익료하고 대입인제 관계가 없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순위 저당권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담보권 실행해서 임의경매 신청했어요. 임의경매 신청했는데 이 사람 채권액이 10억이에요. 10억. 근데 경매 결과 말이죠. 이때는 법원에서 착한데 사치 안 합니다. 1순위 저당권자 경매 신청했다고 경매 결과 보니까 이거 만약에 누가 이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걸 1억에 낙찰받았다 이거죠. 그러면요. 1순위 저당권 자기는 채권액이 10억임에도 불구하고 1억만 배당받고 이제 빠이빠이 끝나버려요. 나머지 9억은 이제 회수 못하는 거야. 그래도 이건 법원에서 타치한다, 타치 안 한다. 타치 안 해요. 이게 뭐냐. 무익료, 민지법 102조에 의한 잉여 없는 경매입니다. 이런 경우 뭐다 이게. 경매 신청권자보다 먼저 앞서 우선 변제권을 가진 권리자. 근데 경매 신청권자가 누군지 이 사람이잖아요. 얘보다 먼저 앞서 우선 변제권을 가진 권리자 있다 없다 없어요. 이랬을 때 민사집행법 102조 이 규정을 적용할 건덕지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때 무익료와 전혀 관계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1순위 저당권자는 나의 채권액은 10억인데 좋아. 난 1억만 배당받고 끝나는 거야. 그럼 끝나는 거야 봐가지고. 그러면 1순위 저당권자 입장에 봐가지고 아니야 이거 안 돼. 그럼 본인이 경매 신청했다가지고 경매를 본인이 스스로 취하를 시키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렇듯이 3중 경매잖아요. 그죠? 뭐 2중, 3중, 막 4중, 5중 막 들어온 것이 오히려 더 좋다더라. 왜? 경매 취하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따라서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보시니까 뭐 가압류, 압류, 막, 나와있잖아요. 이게, 배당은 어떻게 되나요? 저도 이 잘 몰라요. 이런 거 저한테 묻지 마세요. 왜, 제가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전화상으로 뭐 물어보시거나 해서 제가 모릅니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요. 그 모른다는 것은 뭐냐? 그건 몰라도 된다는 거야. 한마디로 시잘데없는데 신경 쓰지 말라는 그런 의사표시입니다. 그거 제가 모릅니다. 근데 알아야 될 것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몰라도 돼. 왜냐면, 배당하는데 이게 보시라니까요. 1순위, 2순위 저당권자 이 사람들 채권액조차도 다 만족 못 시킬 수도 있는데 뒤에 있는 가압류권자가 어쩌고 압류가 어쩌고 이거 뭐 따지고 다시 갈 필요는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압류 해가지고 뭐 이게 조세 채권 같은 경우는 있었었는요. 압류 등기를 했다면 얘네들을 때려놓아가지고 뭡니까? 당에서 일반 조세 내가지고 당에서 우선 원칙이고 일반 조세 같은 경우 법정 기일을 따지고 말이지. 근로자 임금 채권 같은 경우는 또 최우선 변제를 배당 받아가는데 그때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그러니까 당의 부동산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잖아요. 없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어. 이때 압류가 말이죠. 여러 수백 건 있어서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 이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조세 체납했던 압류 등기는요. 전부 다 소멸 다 소멸이잖아요. 다 죽어버린다. 다 죽는데 내가 말에 신경 쓰냐고. 배당표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은 누가 신경 써야 되느냐?
당의 경매 사건을 관장하고 있는 담당 경매 계장이 신청했으면 되는 거지. 야, 난 얼마를 줘야 되나? 이 사람은 얼마를 줘야지? 순환배당에 의한 흡수배당을 하고, 동시배당에 의한 20배당을 할까? 이렇게 그 고민은 담당 경매 계장이 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말로 고민합니까? 그죠? 쓸데없는 거 고민하지 말자고. 예. 그래서 참 재미있으신 분들이 이게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분들도 보니까 제가 그분들 비아냥거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무언데 비아냥거립니까? 모르니까 그러겠지. 그럼 모르면 공부를 해야지. 그죠? 모르니까 공부해야지. 공부도 안 하는 거야. 공부도 안 하는 거야. 핀 세트식 그란 말이지. 정보보다 모르면 띡 전해가지고 사건이라도 불러가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내가 1차적으로 공부해가지고 자생력을 키운 상태에서 경매 정보지를 딱 보다 보니까, 야, 이게 암만 생각해도 모르겠다. 그때 한번 저한테 전해주시면 제가 아주 친절하게 답변 드릴게요. 제가 아는 페이스북에 친구입니다. 이분은 법무사분이신데, 이분은요, 이제 사무실이 저쪽이 어딥니까? 문정동 서울, 동부지방법원 앞에 있어야 했는데, 이분은 페이스북에다 뭐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아, 난 무료 상담만 안 해준다, 이게. 내가 이렇게 알게 된 지식이 말이지, 뭐, 공짜로 얻은 게 아니라 저도 사실 맞아요. 시간과 비용 들었다, 이제. 무료로 절대로 상담을 저는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법무사분들, 우리 무료로 해주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무료로 해드릴게요. 무료로 해드리는데,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내가 예의를 갖추고 전화를 주시면 저도 상당히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제 말씀이 좀 건방지죠. 건방져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거. 요거 하나 말씀드렸고, 요 사건 경매 진행 중이고, 이번에는 말이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한 그런 경우입니다. 요것도 경매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동부 2021 타경인데, 오늘, 11월 28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이네요. 1920호. 이건 보면요. 이 차길이 11월 28일날 잡혀 있잖아요. 그죠? 와, 또 뭔데? 20억짜리가 16억으로 잡혀 있나? 근데 이게, 풍납동에 시티 극동 아파트 해가지고요. 여기에 보면 62평형입니다. 면적이 저는 상당히 넓죠. 그죠? 62평형인데, 이게 보니까 2017년 이후에 국토교통부 사이트 들어가서 실거래가 조사를 해보니까 2017년 이후에 거래된 게 한 건도 없어. 그래서 과연 이게 20억이라는 금액을 만약 입찰 들어가신다 그러면 이걸 과연 우리 신뢰를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요즘 같은 경우 또 2022년 11월 달 같은 경우 좀 시절이 요상하잖아요. 매덕이 빠지고 그러잖아요. 아까 또 인터넷 뉴스 보니까 뭐 어디로 가더라도 잠실 어디인데 보니까 2019년도로 다시 회귀됐다고 가격이.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가지고 16억에 이제 최저 가격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 그렇구나. 근데 보니까 안종현이가 경매 신청 누가 했노 하고 확인하라 했지. 경매 신청권도 확인해보다 밑으로 내려가 보죠. 밑으로 좀 내려가 보니까 이게 이제 매각 물건 명세상에 조사된 임차인은 없다고 그러니까 소유자가 거주하는 것 같습니다. 건조당권에 하나, 둘, 셋, 넷, 5개 있습니다. 5개 있는데 건조당권에서 오 땡땡땡인데 보니까 여기에 아마 요건 이게 청구액이 8억 2,500만 원이잖아요. 아마 이게 저당권이 오 땡땡에서 이쪽으로 이제 저당권 이전된 것 같아요. 이거 등기부 한번 잠깐 확인해 보죠. 8억 2,500만 원. 또 잠깐만요. 8억 2,500만 원인데. 밑으로 내려가 봅니다. 갑구상에 있어서 우리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지저분한 게 좋아요. 깔끔 뜨는 사람들 지저분한 게 좋다. 지저분해야지만 어떻게 한다 하더라. 채무자 측에서는 손을 못 대는 거야. 손을 못 대면 어떻게 됩니까? 경매 취하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 보니까 관리비, 어떤 분들 관리비 미납된 거 상당히 신경 많이 쓰시더라고. 근데 관리비가 많이 미납된 게 좋다니까. 왜냐면 그 당의 부동산에 예를 들어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완전히 만세 부른 거 아닙니까? 그죠? 말 그대로 그 사람이 그 집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관리비 따박따박 다 내겠죠. 근데 보니까, 이거 보니까 관리비 한 500만 원 되네. 우와, 그럼 대가 안 내는 거죠. 그랬을 때 물론 이제 공용 부분과 전용 부분을 나눠가지고 나중에 또 교통정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수익성 있는 금액으로 낙찰을 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관리비 째째하게 몇백만 원, 네가 먹니, 내가 먹니, 그런 거 쪼잔한 거 따지지 마십시다. 하기사 뭐 하도 찔러버리니까 몇백만 원가 따지잖아요. 그죠? 요즘은 이런 카페에서 그런 교육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때는 한 몇 년 전만 보니까 뭐 어떤 카페에도 보니까 뭐 인테리어 이런 것도 교육을 하더라고. 내가 좀 웃기더라고 봐가지고. 물론 거기서도 보니까 사람들이 원하니까 인테리어는 교육을 하겠죠. 하는데 그거 돈 받고 하더라고.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고. 봐가지고 무슨 뭐 양변기는 어디 가서 사고 말이지, 타이로는 뭐 어디 가서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럼 우리가 뭐 낙찰 받아가 돈 버는 게 목적이지 말이지, 낙찰 받아가지고 인테리어 하는 게 목적입니까? 근데 그것도 보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하도 질러버리니까 하도 질러보니까 그 동네 뭡니까 지물포하고 이런 설비업체 사장님 이거 좀 해줘요 라고 할 그런 여력이 없는 거라. 그거 뭐라고 경매 낙찰 받는지 모르겠어. 차라리 그러면요, 차라리 많이 떨어지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일단 밑으로 내려가 보니끼니 소유권 이전 넘어왔고요. 경매 신청 또 복잡하네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5호 캐피탈 대부 주식회사입니다. 회사 이름 끝내주네. 5호 캐피탈 대부입니다. 그러면 얼굴로 넘어가 볼게요. 얼굴로 넘어가 봅니다. 얼굴로 넘어가 보니까 얼굴 저당권이 많이 설정되었다가 이제 다 말소, 이것도 경매로 한번 넘어왔다가 막 말소되고 이렇게 했네. 그죠? 그 전에. 경매로 넘어왔다가 말소됐는데, 이게 이제 저당권 해가지고 율곡농업협동조합에서 저당권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여기 있잖아요. 이순위래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건저당권자 해가지고 말소됐죠. 그죠? 근데, 5호 캐피탈 대부 주식회사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28번 저당권이 이전돼서 둘이 AMC 대부 주식회사 저당권에 이렇게 이전된 것 같습니다. 이전됐고 그래서 일단 이순위 저당권자가 이렇듯이 경매 신청을 하였다더라. 그럼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는 말이죠. 어떻게? 뭔지 모르겠지만 1순위가 8억 9천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8억 9천만 원. 아마도 법원에서는 그 최저 매각 금액이 8억 9천만 원 보다 조금 떨어질 그때쯤 되면 경매 자체를 정지해버리고요.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경매에 신청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한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매수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매수 통지서를 발송하기 때문에, 이거 우리 이순위가 경매 신청했는데, 그럼 1순위가 뭐지? 8억 9천만 원이지? 알았어. 8억 9천 같으면은, 위로 또 한번 올라가 보죠. 올라가다 보니까 16억이잖아요. 뭐 16억 같으면 뭐 마음 놓고 물건이 그때는 뭐다. 오케이 됐어. 이때는 뭐다. 대의변제하고 무익료와 관계없어. 임차인이 없으니까 대의변제 필요 없잖아요. 그죠? 임차인이 없으면 대의변제 필요 없어요. 또 봐가지고 낙찰 최저 매각 금액이 1순위 선순위 저당권 설정액보다 월등 한 2배 가까이 돼버리니까 이때 역시 마찬가지. 무익료와 관계없다 하더라고요. 그럼 이 날짜 과연 이게 20억이라는 금액이 이 본건액이 62평이니까 62평짜리가 이게 20억이 실질적으로 실거래되는 게 맞는지. 근데 2017년 이후에 거래된 건이 한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소가 가가지고 아마 매매 금액을 물어봐도 아마 잘 모를걸요. 다 대부분 거래된 건수가 없기 때문에 어바웃으로 뭐 이야기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저 매각 금액으로는 넉넉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건 대의변제 등의 어떤 여지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강제경매 신청인데 강제경매다 보면요, 일반인이 강제경매 신청한 경우가 있고요, 임차인이 강제경매 신청할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럼 일단 이 건 같은 경우는요, 오늘도 자료를 준비 많이 해가지고 마음이 급하네 또 봐가지고 잠깐만요. 2022 타경에 5,187호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간석동에 소재하는 아파트네, 아파트. 아파트인데, 건 같은 경우 보니까, 제가 위에도 적어 놨습니다만, 제3자의 강제경매 신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 11월 28일 날이 2차 매각기로 잡혀 있거든요. 인천은 1회 유찰에 대한 저감률이 30%니까 70% 깎아가지고, 청수가 이제 3층으로 되어 있고, 아파트, 이렇게 돼. 아파트인데 사진을 보니까 그냥 나홀로 아파트인 듯 합니다. 그죠? 나홀로 아파트인 듯 하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나홀로 아파트도 괜찮아요. 봐가지고. 이렇게 봐서 이제,
임차 보증금 가지고, 물론 내 집 마련 차원에서 입찰 들어갈 수도,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내 집 마련 차원에는 또 좋죠. 그래서 그렇지 않고 뭐, 내가 이거 갭 투자 관점에 있어가지고 낙찰 받는다 그러면 전세 금액이 얼마인지 이거 똑 소련하게 알아보시고, 두 번째 뭡니까? 전세 수요가 뒷받침되는지 그것도 확실하게 알아보셔야 됩니다. 예. 그것도 알아보지 않고 낙찰 받고 나서, 낙찰 받고 나선 내 전세 나야지. 전세 안 빠지면 어쩔 텐데. 안 나가면 어떡할 거냐고. 우리 그거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건 일반 상식도 아니라니까. 그래서 다시 밑으로 언제 넘어갑니다. 내려가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요. 여기 나와 있네요. 보십시오. 여기 보시니까. 건재당권에서 1순위로 신땡땡에서 1억 5,6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근데 강제경매에서 해서, 아이고, 900만 원이 보니까 경매가, 강제경매 같은 경우는 이게 대체적으로 경매 취하가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물론 이제 100%다 경매 취하된다는 건 아닌데, 낙찰되고 나서 대금 납부하기 전까지는 경매 취하되니까, 취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금액이 900만 원이다 그러면 경매 취하해.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이거 봐라. 청구액이 이렇게 소액이니까 경매 취하되겠지. 그럼 내가 입찰 안 들어가야지. 그런 쫌팽이 같은 생각하지면 안 됩니다. 나중에 취하된다. 입찰 들어가요. 돼가지고. 어쨌든 돈 되는 물건 낙찰 받는 게 주된 목적이지 말이지. 낙찰 받고 나서 취하된다면 에이씨야 욕 한번 하면 끝나요. 봐가지고. 욕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낮술 소주 한 몇 잔 마시면 끝난다니까. 그죠? 혼자 먹기 뭐 하시면 자영도는 와요. 그럼 저랑 같이 낮술 한잔 하세요. 어떻게? 그래서 건 같은 경우 보니까 이번에 1억 6,380만 원이고, 여기 보십시오. 이게 순순히 이 사람의 채권 최고액 1억 5,600이잖아요. 그죠? 1억 5,600만 원인데, 1억 5,600인데, 현재 2차 매각기일 날 1억 6,380이니까 1억 5,600만 원을 커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최소한도 이 날짜 이 금액 이상으로 낙찰된다 그러면요. 저당권자는요, 자기가 설정한 채권 금액이 있으면 설정 금액, 1억 5,600만 원까지만 배당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 채권액이 2억인데, 그러면, 그건 네 사생이지. 이 사람은 너 설정 얼마였어? 1억 5,600인데, 1억 5,600, 맥시멈 1억 5,600만 원까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빌려주는 원금 플러스 알파에서 20% 내지 30% 더 업을 하잖아요. 왜? 그러니까 혹시 나중에 저당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해서 경매 신청했을 적에 부대 비용이라든지 또는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제대로 안 했을 적에 발생된 지연 이자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원금에서 이제 20% 내지 30% 정도 더 업을 해가지고 저당권 설정한다는 것이지요. 그 상태에서 말 안 들으면 경매 신청하는데, 설정 금액이 1억 5,600이다. 맥시멈 1억 5,600만 원까지 배당받는데, 큰 번에 1억 6,380만 원, 한 1억 7천만 원에 낙찰된다면 충분히 이 사람 채권액은 커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뭐다? 무익량화 관계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무익량 관계 없다. 근데 청구액이 900만 원인 것으로 미뤄봐가지고 또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등기 내용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닌 것으로 미뤄봐가지고 뭐 경매 취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강제 경매이기 때문에 경매 취하된다. 그럼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경매 취하가 된다 그러면요. 아이고 강제 경매 절차를 통해서 내 낙찰 받았다. 경매 취하 낙찰자 경매 취하 동의서 없어도 경매 취하됩니다. 경매 취하되는데 이게 임의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경매 취하를 시키는 것보다는 강제경매가 조금 까칠스러워. 낙찰자 경매 취하 동의서 없다 그러면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고요. 또 강제집행 경지신청 이런 조치를 밟아야 되거든요. 청구이의 소를 제기한다는 게 뭡니까? 소송지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채무자가 원고가 되고 채권자가 피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해서 이 사람아 내가 돈 다 갚았는데 말이지 왜 자꾸 경매 진행시키냐 말이지. 청구이의 소를 제기한다더라. 근데 청구의 소만 제기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강제집행 스탑 정지 신청해야 됩니다. 경매는요 민사집행법이라는 절차법에서 경매 진행되기 때문에 누가 중간에서 브레이크를 빡 밟아주지 않으면요 지가 알아서 자동빵으로 그냥 앞으로 진행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 강제집행에는 스탑 정지 신청을 하고 그런데 낙찰자의 경매 취하 동의서 한 장 A4 용지에 딱 써주면 돼요. 본건 예를 들어 2022 타경에 5,180피로 경매 사건에 관련해서 경매 취하에 대한 뭐 동의함 하면서 위 동의인 낙찰자 김개똥하고 도장 하나 찍고 인감 도장 찍고 뒤에 인감증명을 한번 첨부를 해주면은 괜찮지 않겠느냐. 아이고 김혜진님 자꾸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어쨌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이 건 같은 경우 보니까 전혀 문제 없이, 물론 이제 지금 오늘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들 이렇게 하셨지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신 걸로 알고
괜히 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시간을 뺏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송구스러운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요거 하나 있고요. 잠깐만, 오늘도, 잠깐만요. 또 이번에는 말이죠. 이제 임차인이 강제경매 신청한 사건입니다. 임차인인데 보니까 서울 북부지방법원이고 이것도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임차인이 경매 신청한 거요. 본인이 살고 있는 집 경매 신청했잖아요. 그죠? 그것도 봐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거 괜찮은 게 있고 아니면 안 괜찮은 게 있어. 임차인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경매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임차인이 마지못해 경매 신청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임차인의 경매 신청하니까 첫 번째는 뭐 봐가지고 두 번째는 뭐 하니까 이 부동산이 말이지 등기부등본이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말이지 방을 내놨는데 방에 안 빠져. 그러니까 임차인이 그냥 부득불 어쩔 수 없이 그냥 소송에 해가지고 판결문 가지고 강제경매 신청하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소송에 의한 강제경매인데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보니까 등기부등본이 엄청 지저분해. 이번은 등기부등본 엄청 깨끗해. 1번은 등기부등본 엄청 지저분해. 예를 들어 임차인은 말이죠. 최초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을 적에는 깨끗했어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는데 그 뒤에 보니까 막 압류, 막 가압류, 막 저당권 막 이렇게 팍 설정되어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 기간 끝났습니다. 그럼 자기는 다른 데로 이사를 가려고 하면 집주인한테 전세 보증금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집주인은 몰라, 배째라 이거지. 그럼 어떡합니까? 이런 권리들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소 방 내놔, 방 죽어도 안 빠져요. 그럼 갑은 뭐다? 에이! 하면서 소송 제기해서 이랬듯이 강제경매 신청한 거. 분명히 임차인이 경매 신청한 건 소송에는 강제경매 똑같아요. 근데 1번은 뭐다? 등기부등본이 엄청 지저분해. 2번은 뭐다? 이게 등기부등본은 너무나도 조용해. 너무나도 착해. 예. 그러면 2번 같은 물건이 경매에 나왔다 했을 때 과연 내가 낙찰받아가지고 요건 내가 임대사업 해야지. 근데 방 안 빠지면 어쩔 끼인데. 그죠? 예. 그런 걸 우리가 좀 감안해가지고 이제 물건을 보시고 나름대로 선택을 좀 하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요. 이건 보니까 2021 타경에 106,753호 북부지방법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것도 보면요. 2022년 11월 29일이니까 오늘이 11월 21일이잖아요. 다음 주 화요일 날이네요. 다음 주 화요일 날 해가지고 2억 1,300짜리가 1억 900이니까 큰 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그죠? 빌라 이름 줬어? 아데나 팰리스 2,201호 전용 면적이 9.78평이니까 뭐 분리형 원룸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요즘 같은 게 빌라 입찰 참여하신다 그러면요. 엘리베이터죠. 엘베 있는지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또 하나 뭐냐면 이게 여기 용도는 다세대 주택인데 다세대 주택이 아니고 도시생활 주택인가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한 가구당 주차 대수 한 대인데 도생 같은 경우는 한 가구당 주차 대수 한 대가 아닐걸요? 아마 제가 그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0.5대인가 0.75대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주차 대수에 따라서 이게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냐면 맨 다세대 같은 경우 꼭대기층 만약에 경매가 나왔다 했을 때는 이게 위반 건축물이 반드시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 뭐 되니까 바깥에 이게 보면요. 빌라는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일조금 문제라 가지고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죠? 왜냐면 옆집에도 햇빛이 들어와야 되는 꺾인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건축업자 입장에서 처음에 지을 때 이대로 지어요. 이대로 지은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준공검사 다 끝나고 나면 여기다가 이제 뭡니까 보일러 실에다 이게 지붕을 단다고. 이게 전부 다 위법 건축물이라니까요. 위반 건축물이란 말이에요. 위반 건축물이다. 근데 아마도 위반 건축물이 있고 또 나아가서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 건축물로 명기가 돼 있다 들어가면요. 요즘 이것도 내가 낙찰받아가 전세 놔야지. 근데 전세 금액이 만약에 3억이다 그러면요. 요즘 임차인들 자기 전세금 3억 현찰 다 가지고 오는 사람 있는 줄 알아요? 없어요. LH공사, SH공사가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잖아요. 그죠? 매매 대금에 대한 대출은 상당히 타이트한데 말이지. 일반 임대차 보증금 관련된 대출은 엄청 잘해주거든요. 근데 이렇듯이 위반 건축물 딱 있다 그러면 안 돼요. 대출 안 된다니까. 대출 안 돼버려. 그럼 봐가지고. 이거 또 임차인 구하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시간 이후 내일부터 해가지고 빌라 이런 거 동네 왔다 갔다 하시면서 딱 꼭대기층 봐봐요. 보면
99.99%는 100% 전부 다 이게 다 이렇게 위반으로 올라가 있다니까. 그래서 살더라도 옆집 사람하고 사이좋게 잘 살아야 됩니다. 한번 옆집 사람 찔러버리면 머리 아파 봐가지고 층간소음이 있다고 하면 그냥 찔러버려. 봐가지고 찔러버리면 구청에서 당겨나고 위반 건축물 해가지고. 요즘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요 5년 동안 그 과태료를 부과하면 되는데 이제는 그 5년 기간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철거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요. 자, 어쨌든 이 건 같은 경우는 보니까 누가 경매 신청했지 보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김땡땡 이분이 1억 6,500만 원이잖아요. 이분이 김땡땡 이분입니다. 임차인이 강제경매 신청했어요. 이 건 같은 경우 보니까 우와 가압류 청구액이 얼마입니까? 3억 9,800이잖아요. 와,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말 1번에 해당되는 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마지못해서 이 가압류 3억 9,800만 원 이게 말수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봐가지고 방내 하나도 방 안 빠지잖아요. 그죠? 어떤 미친놈이 저기 가압류 3억 9,800만 원짜리가 선순위로 떡 설정되어 있는데 새로운 임차인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하겠습니까? 이런 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요. 중개 안 해줘요. 중개해주면 나중에 골치 아프거든. 그죠? 근데 반대로 만약에 이 사람이 강제경매 신청했는데 가압류가 없어. 깨끗해. 그럼 이게 뭐 물건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근데 여기 있으면 물건 자체에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뭐다 이렇다 가압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방이 안 빠진다 이거지. 근데 여기 없으면 뭐다 물건 때문에 방이 안 빠진다. 요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현장 나가시고 임장 조사하시면서 해보시라니까. 하다 보시면 다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는 선순위에 어쨌든 가압류가 있기 때문에 가압류 있어도 있기 때문에 마지못해 이게 이제 임차인은 소송에 의해서 경매 신청하였고, 그런데 배당은 어떻게 된다도 이 양반이 1순위로 1억 6,500만 원이니까 배당 다 받아가겠죠, 당연히. 그죠? 전입 확정일자가 가압류보다 빠르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명도하는데 신경 쓸 필요가 있다더라, 없다더라.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봐가지고. 신경 쓸 필요 전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예리하신 분들은요, 탁 보고, 뭔 소리 하는 거야? 배당 종기일이 2021년 11월 1일이란 말이지. 뭐야 이거 배당이 2022년 뭐야 배당 종기일 이후잖아요. 우와. 근데요 이거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봐가지고 이게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강제경매 신청했잖아요. 그죠? 이것은 배당 요구 한 것으로 본다라는 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사건 번호가 제가 여기 고개를 좀 돌려가지고 커닝해 볼게요. 잠깐만요. 대법원 사건 번호가 대법원 2005다. 이거 하나 메모해 놓으시죠. 2005다. 저도 사건 번호 다 못 외워요. 옆에 막 다 적어놨어요. 2005다 33039. 33039 사건입니다. 요 사건이, 대전지방법원인데요. 대전지방법원 2011 타경. 이 사건과 관련된 거예요. 2011 타경에 13739. 요 사건 관련해가지고, 이 사건도 보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강제경매 신청했어. 근데 배당 요구를 안 하니까 후순위 권리자가 배당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왜냐면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법원에서 이 임차인한테 배당을 해주니까 아마도 왜 뭔 소리 하냐 이게 배당 요구를 안 해서 배당을 안 해줘야 돼.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뭔 소리 하냐 이게지. 임차인이 경매 신청한 것은 배당 요구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배당 요구를 안 해도 이 사람 당연히 배당 받는 것이요. 요게 이제 2005다 33,039호 사건이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요. 그죠? 따라서 이거는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쓰지 마시고 일단 경매 신청 언제 했습니까? 2021년 8월 19일에 경매 신청했으니까 뭐 이때라서 배당 요구 한 것으로 봐야겠죠. 그죠? 그럼 뭐 배당 종기일은 이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도 보니까 1억 6,500만 원이 최저 가격인데 우리가 또 이게 있잖아요. 보세요. 문제는 이겁니다. 1억 6,500만 원인데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말이 유찰될 때까지 계속 내깔려 놓는 얘기지. 이건 아마 제가 볼 적에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신청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혹시 사람들이 멈칫한다면 그렇게 멈칫하는 사람들 완전히 초빙이다. 초빙. 그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 1억 6,500만 원인데 이 물건이 그만큼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물건을 내깔려 놓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그만큼 이게요. 이런 2억 1,300만 원이 2억 1,300만 원이 이만큼 이게 진정한 가격인지. 근데 또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또 예리하신 분들이 이게 또 지적하셔야 돼요. 다세대 주택이잖아. 용도가. 대장 용도는 뭐요? 근린생활시설이야.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아데나 펠리스에가 보면 2,201호죠, 그죠? 등기부등본 보면요, 보통 한의원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예. 공부상에는 한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 가보면은, 어우, 주거용으로 되어 있어. 와, 이거 진짜, 이게 빼박이야. 이런 거 받으면 안 됩니다, 봐가지고. 이런 거 받아가 내 임대사업 해야지 했던 임대사업은 개뿔이네, 임대사업에. 지가 들어가 살아야지. 그래서 이건 이제 등기부등본을 보죠. 등기부등본 딱 보시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매 정보지를 보시면서요, 의문 가질 사항이 참 많아요. 그죠? 정보지 천천히 보시면서, 예, 정보지 보시면서 모르는 게 있으면요, 제가 사무실에 그 요즘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그 정보지 사건을 펼쳐놓고 그때 제가 말씀드리겠다니까요. 그죠? 예. 네, 보시면은, 여기는 그냥 2층인데, 이게 참 두리뭉실하게 나왔네, 봐가지고. 철근 콘크리트 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이게 근린생활시설 이게 어디에 포함되는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봐가지고 이 본건 같은 게 201호잖아요, 그죠? 201호에 대한 어떤 건축물 관리 대장도 아마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이 사이트는 건축물 관리 대장, 이게 또 건축물 관리 대장을 제공을 안 해주고 있네요. 봐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번 건축물 관리 대장도 확인해 보시고, 빌라 이거 그냥 아까 말씀드렸죠. 주의할 사항은 특히 이제 필로치 치고 하니까 바로 위에 이제 어떻게 필로치 1층이면은 2층 바로 위에 층 그죠? 그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보니까 근린생활 시설 해놓고 무슨 한의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현장 가보면은 일반 다세대 주택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낙찰 받았을 때 좀 조심하셔야 되고 또 하나 더 뭐냐면 꼭대기층 올라가 보면 그 보일러실 이런 데가 지붕 빛 된 게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위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많은데 일단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오늘도 사실은 그 세금 관련해서도 다 말씀드리려고 해서 자료도 제가 준비를 해놨거든요. 이게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조세채권, 임금채권 분수기법 해가지고 대항력이 있는 이것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건 나중에 우리 관련 파트 가가지고 제가 자세하게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실은 강의 준비한 사건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건, 한 10건 준비를 해놨어요. 현재 진행 중인 거. 이게 제가 항상 이렇게 막 준비성은 막 탄탄한데 이게 중간중간에 말이죠. 산으로 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진도를 내빼지 못한다는가. 그죠? 일단 리마켓님 2층은 2종 사무소예요? 우와, 그럼 안 돼. 그럼 이거 들어가면 안 돼.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격이 많이 다운된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게 경매를 잘 모르시는 분들, 우와, 2억짜리가 절반으로 떨어져 버렸네? 야, 들어가 볼까? 들어가 보라. 또 완전 쌍꺼풀이 터져 버리죠.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오늘은 지금 경매 신청권 확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언제입니까? 또 11월 23일 날이죠. 이것때는 이제 경매 취하 가능성에 대한 타진. 그리고 경매 정보를 딱 보는 순간, 요게, 한마디로 이제 예측을 해보는 건 진짜, 근데 그걸 막 여러 시간 탁 고민하는 게 아니고, 딱 보는 순간, 이거 경매 취하 되겠나, 안 되겠나, 어느 정도, 그냥, 최소한도 한 20, 30초 안에 이게 딱딱 판단을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됩니다. 일단 오늘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나가시기 전에 화면 하단에 보면 엄지척 손가락이 있죠? 그 좋아요입니다. 좋아요 한 번씩 더 눌러주십시오. 눌러주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은요, 화면 우측 하단에 붉은색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살포시 눌러주시면요, 앞으로 안종일에 더 허블나게, 연락에 그냥, 있는 겁니다. 다 까발려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일의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